순직 해병 특검이 어제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외압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구속심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법원이 2년 넘게 벌어진 증거인멸과 진술 맞추기 정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한 구체적인 과정은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등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북경찰청의 기존 수사 결과와 달리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밝혀냈고 법원도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인정했다는 건데요.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은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중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당시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조사에 앞서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는데 앞선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지만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23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통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본부가 보고한 구치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이 삭제됐는데 특검은 분류 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가 실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 원본 자료로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의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검 상황부터 알아보죠. 순직 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6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해병특검이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북경찰청의 기존 수사 결과와 달리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밝혀냈고 법원도 법적 책임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는 건데요.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 주 초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법원이 2년 넘게 벌어진 증거인멸과 진술 맞추기 정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한 구체적인 과정은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특검 측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중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피의자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심사 결과가 해병특검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도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일단 수사 개시 110여일 만에 첫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는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해병대원 사망 책임 소재를 가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 국방부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만큼 최고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본부가 보고한 구치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이 삭제됐는데 특검은 분류 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가 실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 원본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의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병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책임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외압 수혜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 대대장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구명로비 수사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해병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6개 혐의 모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그리고 이첩 보류가 아직도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특검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로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출범 110여일 만에 7명에 대한 무더기 영장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 전 사단장 구속이라는 절반의 성과만 거두게 됐습니다. 이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모두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7명이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특검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조직적으로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구속 심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수사 외압 전 과정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됐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단계별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차례 구속이 무산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혐의도 새로 적용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책임자이자 이 전 장관의 수사 외압 수혜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 11대대장까지 모두 7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며 수사 개시 110여일 만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의 진술 맞추기와 부하 직원 회유 등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남은 한 달 특검 수사에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히는 가운데 주요 인물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의혹의 최고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출범 이후 핵심 피의자 구속과 기소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난 4달간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